김종욱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왼쪽에 보고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를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작성되었던 것을 화면 옆으로 살짝 밀어 두겠습니다. 자,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을 건데요. 자, 이게 보면 중심선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 하나가 있고,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요. 다음에 중심선이 이쪽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여기에 100이라는 치수가 있고요. 150이라는 치수가 있는데요. 이 치수들을 우리가 부를 때 크기 치수라고 부릅니다. 크기 치수. 그 외에 뭐 70이라든지 20 또는 40, 25와 같은 이런 치수들은 모두 위치 치수라고 부릅니다. 위치 치수. 그러면 도면에서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 중요도는 크기 치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위치 치수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기 치수가 누락돼 버리게 되면 물체의 전체 크기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면을 그릴 때는 먼저 크기 치수에 해당하는 윤곽을 먼저 맞춰 놨고요. 그 다음에 위치 치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심선을 먼저 하나 그려주고요. 크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의 외곽 크기 치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 명령을 주고요. 중심이 약간 밑으로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심이 약간 밑으로 쏠려 있을 때는 똑같이 중심을 밑으로 살짝 쏠려서 해주는 게 좋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약간 밑으로 쏠렸으니까 중심선을 또 이렇게 하나 해보죠. 자, 직선이 만일에 짧다는 생각이 들면요. 각각의 꼭지점을 지정해서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크기가 폭이 100이죠. 그러면 옵셋 50, 세로선을 왼쪽으로 한번, 세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 봤을 때 자, 중심에서 아래로 35와 25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아래로 총 60이 되겠죠. 그러면 옵셋 60 아래로 한번 해주고요. 위쪽으로는 밑으로 내려온 여기 60에서 150이만큼 올라가죠. 다시 152. 자, 이 가로선을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의 외곽에 해당하는 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가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반지름이 현재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반지름은 10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릿 레디우스 10mm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또한 여기와 여기 이렇게 10mm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곽에서 봤을 때요. 폭이 40에서 각도가 55만큼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먼저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클 명령을 줘가지고요. 이쪽 교차점에서 교차점이 안 잡힐 때는 탭을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교차점 나왔을 때 클릭, 지름 D, 엔터키, 40. 자, 이 40에서 55도 방향으로 선을 위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줘야 됩니다. 55도. 자, 치수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일단은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X라인을 쓰는 거죠. X라인에서 각도 55도. 그러면 여기 교차점이 되겠죠.
여기 교차점에서 55도만큼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선이 요쪽 중심선 있죠, 그렇죠? 요 중심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75도만큼 선이 그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닥에서 40만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옵셋 높이 40. 자, 요 직선을 위로 40만큼 옵셋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여기 교차점 있죠? 요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75도짜리를 다시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X라인 각도 75도 해서 여기 교차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선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럴 때 필릿을 쓰면 편해요. 자, 필릿 여러 번 작업할 거니까 멀티플 M을 줘야겠죠.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요. 남길 직선과 남길 직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다시 여기 남겨야 될 요 직선과 요 직선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조금 확대를 하는 게 좋겠죠. 다시 남기고자 하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이렇게 찍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린 거죠. 자, 이 모양이 왼쪽에도 또 하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요 직선도 같이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원은 트림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잘랐죠? 그리고 요 원을 지워주고요. 그 다음 미러를 통해서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필요하겠죠. 선택 끝났으면 이렇게 하고요. 자, 기준점은 여기 끝점에 클릭을 하고요.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하고 엔터키. 그러면 양쪽 모양이 동일하게 작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요 직선은 어차피 요 원을 그릴 때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잠깐 우리가 보관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요 부분 있죠? 하트처럼 생긴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옵셋.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35만큼 먼저 옵셋을 하겠습니다. 35. 요 중심선이 되겠죠? 요 선을 아래로. 자, 이게 만일에 헷갈릴 것 같으면요. 혼돈이 올 수 있으면 요 직선을 지정하고 중심선으로 먼저 바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우리가 중심선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요 폭이 30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옵셋 30이니까 15씩 세로선을 왼쪽으로 한번, 세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교차점에서 보면 반지름 13짜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클 이쪽 교차점이 되겠죠. 여기서 반지름 13 또한 여기서 13 같은 값일 때는 그냥 엔터키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요. 이번에는 여기 지름 43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43. 자, 똑같이 요 지점에서 또 엔터키. 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필요 없는 거를 먼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요. 먼저 원을 먼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세로선 두 개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남아있는 작은 원 있죠. 여기 작은 원, 여기 작은 원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여기 원, 요 원을 지정했어요. 작은 원 있죠? 요 작은 원과 여기를 자르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 원도 잘라줘야겠죠?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작은 원 두 개를 지정해서 필요 없는 요 원, 여기 원, 그리고 위쪽은 폭이 20이니까 이게 필요 없겠죠. 여기 필요 없고 여기 필요 없고 그 다음 나머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다시 엔터키를 해서 서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 개를 모두 지정하고요. 엔터키 한 다음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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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기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폭 20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offset 10mm 세로선을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자, 트림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도면에서 봤을 때 자, 요구 기준으로 해서 위에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요 선과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이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을 지정한 거죠. 다시 우리가 봤을 때 요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의 밑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곡선과 여기 곡선 이렇게 경계를 여러 개 지정했습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하고요. 그러면 요 선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절단이 되고요. 중앙에가 양쪽의 기준이 됐으니까 여기가 잘라지게 되겠죠. 또한 원의 일부분이 이렇게 또 잘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요 양쪽의 경계가 됐으니까 여기와 여기가 다시 잘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나머지 작은 원 있죠? 작은 원이 총 4개입니다. 그렇죠? 4개인데 이 작은 원의 치수가 얼마라는 게 또 빠졌네요. 그렇죠? 자, 이 작은 원의 지름은 10m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offset 72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로선을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다시 위에서 밑으로 10mm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빠져나갔다가 다시 엔터키를 했어요. 10mm, 아래로 10mm, 아래로 10mm. 자, 그러면 기본 틀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서클, 이쪽 교차점에서요. 지름을 10mm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름 10mm. 그럼 나머지는요. 교차점 클릭, 엔터키, 또 엔터키 한 다음 교차점 클릭, 엔터키, 교차점 클릭, 엔터키. 이렇게 해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우리가 바꿀 때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바꾸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게 있었죠. 야근은 MA를 쓴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원본을 지정하고 상속을 받을 객체를 지정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중심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중심선이 누락이 됐죠. 잠시 후에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중심선을 이쪽은 조금 길게 이렇게 빼죠. 자, 그러면 조금 앞전에 우리가 여기 작업할 때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어와 스트레치라는 명령어를 썼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의 중심선은요. 랭슨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L-E-N-G-T-H-E-N. 자, 여기 옵션 중에서 동적 다이나믹을 쓰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위에 것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직선을 선택하고요. 밑으로 조금, 또 선택하고 밑으로 조금. 그 다음에 너무 길죠? 왼쪽으로 줄여주고요. 여기도 줄여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어차피 중간을 잘라내야 되니까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도 조금 기니까 여기서 조금 줄여주고요. 여기도 매한가지로 이렇게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줄여주고요. 여기도 위로 조금 줄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랭슨의 동적 다이나믹을 쓰면 도면 작성할 때 아주 요긴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좀 기네요. 그렇죠?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줬어요. 구간과 구간을 자르는 거죠. 자, 여기를 지정하고 브레이크는 항상 마우스와 직각을 이루는 부분, 즉 우리가 클릭하는 점에서 이렇게 직각되는 부분이 잘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클릭, 또 한 가지로 엔터키 했어요. 자리를 지정, 수직으로 내려가서 클릭을 해주고요.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요. 수직으로 내려가서 클릭.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중심선이 2개가 빠졌죠. 자, 이럴 때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죠. 밑에 선을 복사를 해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선을 다시 하나 그려서 빼도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요 선을 지정하고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뽑아 올려주고요. 매한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있죠. 브레이크 명령을 써서요. 중심선은 절대로 외형선하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아래쪽에 끝점으로 똑같이 여기 지점에서 아래쪽에 끝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약어를 써보겠습니다. MA 원본을 지정하고 상속받을 객체를 지정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대칭에 관련된 명령을 이용해서 도면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